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 등 서울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가 없어 장애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김미경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서울시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들은 매일 타 지역을 오가며 등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양천구와 중구 용산, 영등포 금천과 성동 중랑, 동대문구 등 8곳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중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 오는 2040년까지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는 공립특수학교 중장기 기본계획을 지난 2021년 밝힌 바 있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어우러진 복합 건물로 탈바꿈합니다. 은평구가 응암정보도서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업은 응암정보도서관을 도서관과 주민생활문화공간이 함께 있는 복합 건물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서고와 자료실, 합창연습실 등의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 18건이 신고가에 팔려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가가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양천구 목동에 있는 전용 면적 95제곱미터 아파트가 22억 9천만 원에 팔려 지난 2월에 기록한 22억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전용 면적 65제곱미터 아파트도 전달보다 900만 원이 비싼 17억 2,9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지난달에만 18건이 신고가를 기록하며 팔렸습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신고가 아파트는 강남구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이 그 뒤를 이었으며 영등포구가 14건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양천구가 AI 산업에 종사할 청년 인재 육성에 나섰습니다. 양천구는 올해 직업교육과정을 통해 2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교육인 데이터 라벨러 양성교육을 실시하는데요. 데이터 라벨러는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AI 도입을 위한 필수적인 인력입니다. 양천구는 이 밖에 디지털 마케팅 광고 영상 콘텐츠 제작과 보안 검색, 베이커리 등 모두 3개 분야 60명 등 모두 85명의 취업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양천구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이며 현재 미취업자나 단기 근로자여야 합니다. 은평구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관외 고액 체납자 징수반을 운영합니다. 은평구는 관외 고액 체납자 550명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섰는데요. 이들의 체납액은 45억 원으로 은평구 총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외 고액 체납자 징수반은 강원권, 충청권 등 5개 권역을 돌며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에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번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과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서울시는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납부할 때는 전자나 방문, 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 안전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성음재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디딤돌이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사업자들은 이번 달 수도권에서 인천의 분양 실적은 오르고
서울과 경기도는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월 인천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83.9로 지난달보다 6.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지난달보다 2.3포인트, 경기도의 경우 2.1포인트 떨어진 97.7과 92.3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고 100 미만일 경우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주사년은 인천 내 GTX 노선 개통 계획과 구도심 정비 사업의 영향으로 인천의 분양 전망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억 원 미만 비중이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지역의 6억 원 미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188건으로 전체의 23.5%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2,870건으로 전체의 30.8%, 15억 원 이상은 1,688건으로 18.1%를 차지해 각각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제만렙 리서치연구원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서는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는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점점 찾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까지 20km 구간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계획인 대장홍대선이 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해 내년 착공합니다. 기재부는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장홍대선 실시협약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장홍대선은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장홍대선이 개통하면 부천에서 홍대 입구역까지 2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시민 교통 편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후보 도시에 인천을 포함한 유치 신청서 제출 지자체 3곳 모두 선정됐습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특별자치도 3곳을 후보 도시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3개 후보 도시의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제반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 실사단을 구성해 이달 중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후보 도시의 유치 계획 발표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민선 8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율이 13.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등을 평가한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전체 178개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정 48조 6,344억 9천만 원 중 현재까지 확보한 재정은 6조 4,149억 9천만 원으로 13.19%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입니다. 시가 그동안 확보한 전체 재정의 구성 비율은 국비 33.45%, 시비 45.6%, 군구비 5.04%, 민간 기타 15.8% 등입니다. 특히 실천본부는 시가 오는 2026년 민선 8기 임기까지 확보하려던 18조 7,297억 2,900만 원 중 확보 가능한 재정은 34.25%인 6조 4,149억 9천만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이번 공약 이행 평가에서 평점 78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13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1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입니다. 이 중 본회의에서 원안 및 수정 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9건에 불과합니다. 의원별로는 중구 강화군 옹진군 배준영 의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미추홀구 갑 허종식 의원과 남동구 갑 맹성규 의원이 각각 13건, 연수구 을 정일영 의원 12건입니다. 부평구 을 홍영표 의원은 6건, 부평구 갑 이성만 의원은 1건이었으며 계양구 갑 유동수, 계양구 을 이재명 의원은 인천 관련 법안 발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전보다 38.5%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1개 시군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20개를 추진했는데요.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에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반경 5km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 라이다를 이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고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추적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 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며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70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오는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1,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대회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합니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 체육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정부 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단독주택 총 1,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주택 태양광 설치를 신청받는데요. 이번 사업은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00여 가구에 주택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메가와트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여 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곳 확충합니다. 도는 공모를 거쳐 의정부 을지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등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곳을 선정했는데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42억 원을 지원합니다. 도는 야간과 휴일에 경증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2곳과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7곳도 새롭게 지정했는데요. 도는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 의료에 대응하기 위해 소아 진료기관 확충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2,640명이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배 증가한 수치인데요. 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우울증 관련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을 받는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 관계자는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